쇼그렌 증후군으로 10년 전에 진단받았던 환자입니다. 쇼그렌 증후군 알고리즘으로 동영상이 떴는데 그게 EBM 다녔던 어떤 환자분의 후기 동영상이었거든요. 이분은 절대로 재현 배우일 수가 없다. 이분은 정말 환자분이셨고 진실되게 이제 자기가 나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다. 할록신 처방받아서 10년 가까이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약 안 네, 안 먹고 있어요.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EBM 오기 전에는 뭐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면은 무기력감이 들잖아요. 근데 섭생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 병이 좀 나아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이 좀 생기면서 저는 박지선이고요. 쇼그렌 증후군으로 10년 정도 전에 진단받았던 환자입니다. 제가 진단받았던 게 2016년 봄 정도였는데 당시 28살? 뭐 이런 20대 후반이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엔 그게 되게 큰 병인 줄 알고 걱정이 많았죠. 20대 후반에 난치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몇 달 정도 몸무게 변화가 좀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건강검진을 큰 병원에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아 보니까 이제 류마티스 인자 쪽으로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건강검진을 한 게 이어져서 쇼그렌 확진까지 받게 된 케이스예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이랑 쇼그렌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같은 대학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검사 주기는 3개월, 6개월 왔다 갔다 하지만 16년도부터 뭐 지금까지 그 대학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쇼그렌이라는 걸 자각을 못해서 그랬는지 그냥 넘겼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확진 받고 나서는 이제 쇼그렌 팜플렛을 병원에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관절, 눈이 건조해지는 거 이런 거가 써 있길래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그 통증이 좀 더 이제 자각이 되더라고요. 관절 통증이랑 눈 불편한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저는 명확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다가 가끔은 쇼그렌 증후군 같은 걸 제가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쇼그렌 증후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동영상이 떴는데 그게 EBM 다녔던 어떤 환자분의 후기 동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어떤 할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이분은 절대로 재현 배우일 수가 없다. 이분은 정말 환자분이셨고 진실되게 이제 자기가 나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그럼 이 병원을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들어서 EBM 한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던 상황이죠.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불안하고 그랬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담이지만 진짜 목사님 맞으시고요. 그죠? 지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가족분부터 1년 동안 20번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우셔서 그 목사님 네. 사모님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다 알겠어요. 네, 전라도에서 네. 목회 활동하고 맞아요. 계시고 네. 그러셨군요. 네. 사실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와닿는 거는 없었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뿐이었죠. 네. 가족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섭생의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제가 섭생 시작하고 나서 2월 한 중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3월 중순 말 이렇게 되니까 아침마다 제가 브레인 포그 증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는데도 전혀 개운하지가 않고 되게 졸립고 못 일어나겠고 그리고 하루 중에도 이렇게 오후 중에도 갑자기 확 졸리운 그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이제 계속 있었고 그게 가장 좀 괴로운 부분이었는데
그게 제가 섭생하고 한 달 지나니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개운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감동해가지고 눈물도 뭐 찡긋 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며칠 동안은 오후에도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걷히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종종 들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섭생이 효과가 있구나를 그때는 확실히 제가 체감을 하고 믿게 된 것 같은 그런 계기였어요. 3월, 4월에 없어지고 난 후로는 계속 없습니다. 원래 섭생하기 전에 있었던 관절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를 느껴가지고, 원래는 손가락, 발가락 관절 느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생활하기 참 좋고요. 체중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량도 많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건강하게 됐고, 피부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완치가 가능하다,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겪어보니까 저도 할 수 있게 됐고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방법도 섭생을 통해서 증상도 사라질 수 있고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를 직접 경험해보시고 저처럼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할록신 처방받아서 10년 가까이 먹고 있었어요. 지금 약 안 드시죠? 네, 안 먹고 있어요. 안 드시고도 네. 더 좋으시고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됐죠. 솔직히 이렇게 정말. 될 거라고는 시작했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약을 끊고 나니까 더 실감이 되고 더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녀요. 그 약을 먹은 기간이 꽤 길잖아요. 네, 사실 관절 통증 정도도 큰 차이 없이 계속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브레인 포그는 뭐 편차가 있지만 계속 불편했죠.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뭐 오후에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확 졸려서 잠깐 이렇게 쉬어야 된다든지, 뭐 운전을 하려고 앉았는데 확 졸려서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든지, 불편한 정도는 나아진 건 없었어요. 9년 정도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나아진 건 없었어요. 오늘 상담할 때는 앞으로 치료에 있어서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을 것 같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졸업인가 하고 네, 많이 기뻤죠. 오늘도 굉장히 기뻤고, 섭생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 브레인 포그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이미 기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만 지키면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항진기랑 이런 안정기의 어떤 단계들 잘 거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있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네, 기뻤던 거는 참 그때부터 계속 기뻤어요.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브레인 포그 같은 게 없어지면서 홀가분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EBM 오기 전에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뭐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불안하고 좀 무기력감이 들잖아요. 근데 섭생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 병이 좀 나아지고 사그라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이 좀 생기면서 무기력감 이런 것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정신적으로는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부분이 있죠.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섭생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생리가 시작하기 한 2, 3일 정도는 꽤나 좀 아픈 편이었거든요. 통증이 있어서 생리가 온다는 걸 좀 미리 알 수 있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2달째 돼서 했던 생리는 통증이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생리가 온다는 걸 모르고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생리통이 이렇게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싶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생리통이 정말 월등히 확실히 나아질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섭생하기 전엔 사실 제 장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그냥 뭐 외식하고 술 마시고 뭐 기름진 거 많이 먹고 하면은 탈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좀 심하게 먹어서 탈이 나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이 있었고, 확실히 술 마시면 다음날 계속 장이 안 좋고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죠. 변이 기름진 음식, 뭐 술 이런 거 마시고 나면 당연히 다음 날은 묽게 나오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쁘지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섭생하고 나서는 전혀 뭐 그런 걱정이 없고, 다만 제가 가끔씩 이제 반칙하거나 맞지 않는 음식을 좀 먹고 밖에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이랬을 때는 갑자기 이제 안 좋게 나타나지만, 제가 음식만 잘 지키면 진짜 문제 없이 예쁘게 장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 타입에 맞는 식단을 되게 잘 지키다가 가끔 한 번씩 뭐 먹지 말아야 할 디저트라든지, 제가 계란, 버터, 우유 이런 음식이 저랑 맞지 않는데 가끔씩 그런 디저트를 하나씩 먹는다던가 하면 바로 이제 가스가 차는데 이제 악취가 있는 가스가 나오고 하거든요. 소고기가 안 맞는데 뭐 소고기 육수로 맛을 낸 냉면 뭐 이런 걸 먹으면 바로 또 가스가 악취가 나오고, 저는 몇 시간 안에 그렇게 반응이 와서 술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랑 신랑이랑 이제 외식하면은 신랑한테 오늘 각오하라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네. 몸이 정말 민감한 거를 확실히 느끼는 게, 제가 한 번씩 타입에 맞지 않는 식사를 하면은 가스 악취뿐만 아니라 그 코도 부어요. 밤에 잘 때 코를 골고, 저는 코가 꽉 막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식하려고 하면 신랑한테 오늘 밤 코 골 거라고 얘기하고, 다음날 뭐 변도 예쁘지 않게 나오고, 그렇게 민감합니다, 많이. 그동안 계속 권유를 했죠. 네, 저는 효과를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확실한 효과를 받고, 또 중간에는 약도 끊게 되고, 체중의 변화가 있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쇼그렌 증후군 확진 받았을 때는 병원에서 받은 팜플렛에 뭐 5, 60대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조금 더 30대들, 20대들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가 잘 돼서 이제 막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나이도 어리신데 삽생을 해서 차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기 전엔 진짜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신혼여행을 가기 전후로는 철저히 지키자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어떤 나름의 포인트를 쌓자 가기 전후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류 위주로 많이 외식을 했고, 이제 중간중간 먹을 수 있는 간식은 100% 제가 먹을 수 있는 뭐 콩물 두유라든지 뭐 고구마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싸가서 중간중간 먹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채소보다도 단백질을 잘 가려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포인트로 해서 메뉴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S타입이어가지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가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S타입인 사람은 뭐 봉골레 파스타 이런 것들 먹을 수 있고, M타입인 사람은 또 스테이크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제 동생은 M타입이거든요. 저희 둘이 식사하면은 저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식단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어려움? 요리를 뭐 좀 평소에 하긴 하지만 외식을 전혀 안 하고 다뭐 도시락이나 집밥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죠. 한참 열심히 할 때는 뭐 그래도 95% 정도는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해산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타입이랑 맞는 음식을 제가 원래도 좋아했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뭐 닭고기 다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돼지고기랑 해산물 뿐이세요 라고 들었을 때는 내가 원래 좋아하던 음식 중에 있네? 다행이다 싶었고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이럴 때는 제가 효과를 봤던 거를 좀 생각하면서 참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저희 회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행인데 다 같이 단체로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는 문화가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도시락 싸다니면서 혼자 식사하고 이런 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